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나방유충이 충남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당진과 홍성 등 옥수수밭을 중심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되면서 방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피해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사료용 옥수수밭. 이른 아침부터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옥수수 잎마다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일부 줄기는 잘려나간 것처럼 갉아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옥수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면서 남긴 피해 흔적입니다. 그동안에 비가 와서 방제가 조금 이 상태로 봐서 늦었어요.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근데 이 해충이 발생되면은 옥수수 그 중간 그 싱을 다 긁어먹기 때문에 그 옥수수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옥수수가 나오지도 않고 또 대가 이렇게 무상하게 커도 크지도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 거세미 나방은 주로 옥수수 등 벽과 작물에 영향을 주는데 인근 태국에선 열대 거세미 나방 때문에 연간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45%나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첫 발견된 이후 7월 말부터 태안과 당진, 홍성 등 충남에서도 잇따라 확인됐고 최근엔 강원 지역까지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서 집계된 피해 면적은 6.6헥타르. 전문가들은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초기 어린 애벌레 상태일 때 즉시 방제할 것을 조언합니다.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는 데다 하룻밤에 100km 이상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방제 시기를 놓치면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주로 서해안 해안가 주변에서 처음 발생됐고 애벌레를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진 시 적용약제로 방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유충이 밤에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약을 뿌리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봄에 개통한 예산 출렁다리에 벌써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출렁다리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상권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개통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예당 관광지 전체에 20만 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인해 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주변 식당과 편의점 등은 평소보다 매출이 3, 4배 증가했습니다. 문화광장이 위치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선 27개 농가가 사과와 참나물, 잡곡 등을 판매해 5억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농장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좀 이렇게 파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여기서 직접적인 농민이 직접적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이 사가지고 가요.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50여 곳. 그중에서도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광받는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긴 402m의 웅장한 규모와 예당호의 뛰어난 풍경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낮에는 광장 폭포수와 다양한 조형물을, 밤엔 색색의 화려한 조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됩니다. 예산구는 이 같은 특색을 살리되 주변 숙박과 레저, 휴양 등 부족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수덕사, 또 덕산 온천, 우리 천연기념 황새공원과 함께 하시면은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당호 출렁다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난 출렁다리.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지역 알리기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 고졸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자 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나섰습니다. K-팝, 드론학과 등 미래 신사업과 연계된 학과를 신설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충남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입니다. 지난 2016년 54.2%를 기록했던 취업률은 지난해 30.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교육청은 도내 22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학과 개편을 실시해왔지만 취업률이 하락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3년간 178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전문가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 직업계고 재구조와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미래 신사업과 지역 주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과 연관된 학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기술교육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연수를 실시하고 산업 전문가를 현장 교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충남에서 2017년 기준 1년 이내 이직률이 고졸 이하는 45.9%에 달했고 월 평균 임금은 고졸이 대졸보다 156만 원이나 적었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고졸 채용 기업에 2년간 100명을 대상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의 취업 지원 전담자를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큼 영세한 기업들도 실제로 가보면 있고, 그리고 이제 쇳가루 날리고 작업 조건에, 그래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용의 조건과 내용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현장 학습을 확대하고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제가 된 현장을 취재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스마트폰 출동 순서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유튜브 열풍이죠. 지자체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선 시민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이색 대결을 마친 남성은 카메라 앞에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서산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산시TV 촬영 현장. 서산 지역 육상 꿈나무들을 소개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방송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출연도 하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린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랑 대결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몸소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큰 웃음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난 5월 처음 선보인 서산시TV. 초등학생부터 주부, 헬스 트레이너, 사진작가 등 14명의 시민 크리에이터들이 매주 2편씩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서산의 생활 정보와 관광 명소,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신선하고 친근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찍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제 저도 서산 시민이긴 하지만 저희가 못 가봤던 그런 장소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소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번 저런 장소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유튜브 열풍에 따라 지자체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계속해서 시민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직접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서산시의 시책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공감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청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가 되어 우리 동네를 알리는 시민들. SNS 시대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한 폐교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힘으로 재탄생한 폐교를 한보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은 학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자 폐교 살리기에 나선 동문들이 직접 조성한 것들입니다. 학교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했는데 실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떼약볕에서 땀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 앞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에 동문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텅 빈 교실은 무료 전시회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작가들이 선뜻 나서 붓글씨, 문이나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그림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칠판 속 낙서까지 어우러지면서 폐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학교를 와서 보니까 운동장에 한여름 땡볕에 코스모스가 만개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폐교가 된 모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데 저는 이 일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은 물론이요, 그 후학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귀감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주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가를 즐길 공간이 부족했던 주민들은 폐교의 변신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그동안 방치돼 가지고 정말 아쉬웠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만발하고 가니까 주민들도 산책도 하고 또 시내에서도 가끔 놀러도 오고 이래서 아주 활기가 차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코스모스 씨앗과 인력 등을 지원한 광천읍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폐교가 5곳에 달하는 만큼 나머지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폐교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아름답게 지역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첫 시작이었는데 많은 호응이 되고 좋다라고 저기도 행정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좋은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재탄생한 폐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고추와 더불어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농산물, 바로 구기자입니다.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70%가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제철을 맞은 여름 구기자 수확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가지 사이로 손톱만한 크기의 다홍빛 구기자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딛고 결실을 맺은 구기자.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따는 농민들의 손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에 피곤한 것도 잠시 구기자를 수확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구기자가 우리의 삶이고 구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계 유지도 하며 여러 가지 우리 놀이터도 되고 여기 만남의 장소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방 3대 약재 중 하나이자 중국 진시 황제가 즐겨 먹었다던 구기자는 전국 전체 생산량의 70%가 청양에서 재배됩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좋은 자연환경 덕분에 구기자를 생산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구기자는 올 여름부터 12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탄저병에 강한 신품종 개발로 노지에서도 질 좋은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게 돼 생산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한약재로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도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편케 하려고 젊은 분들이 끓이기 싫으니까 이제 분말을 내 가지고 그 분말로다가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냥 분말로 먹고 물을 마셔도 되고 물에나 우유나 이런 요구르트나에 타서 드셔도 되고, 또 좋기는 이제 그 분말이나 알맹이 구기자를 밥에다 넣어서 드셔도 밥이 그 데치는 것처럼 이렇게 달큰해 가지고.
고추와 더불어 청양 지역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한 구기자. 청양고는 4년간 30억 원을 투자해 생산과 유통, 가공이 한데 어우러진 구기자 농촌 융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군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남에선 당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고 하는데요. 조국을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물결 속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0년 전 4월 3일 충남 예산 한내장터에 5천 명의 군중이 몰렸습니다. 일본군의 총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이후 인근으로 확산돼 예산 지역 항일운동에 불씨를 지핀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1년째 재현되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문화와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5천여 그런 군중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한내장터가 가장 그 장터로서는 가장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합독, 면천, 덕산 모두가 한 6개 읍면, 시군 이런 쪽에서 와가지고 그런 큰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는 중에 이제 또 우리 인한수 이사라는 분이 희생을 되시고 그러는 큰 일이 있었죠. 예. 1919년 3월 10일 당진에선 면천 공립보통학교 전교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먼저 3.1운동에 참가했던 원용은 학생이 모교에 돌아와 주도한 것으로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에 굴복하지 않고 18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맞섰습니다. 현재 후손들은 매년 재연 행사를 통해 역사적인 그날의 함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도 뒤늦게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그 사실을 우리 그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일본을 극복하는 데 정신적인 지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조국 앞에선 누구보다 용감했던 우리네 선조들.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투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29.9%로 평년의 60% 수준이며 올해 강수량도 506mm로 평년의 56%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26일부터 금강 백제보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